그 팔자를 걷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몸의 뼈는 이게 대퇴골하고요. 밑에는 이제 경골이라고 비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고 여기는 큰 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좌우 동일 간격이 각기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팔자 걸음을 걸으면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걷습니다. 틀어진 상태에서 걸으면 한쪽은 간격이 넓고 한쪽은 좁잖아요. 좁은 쪽에 자꾸 부담이 가고 체중 부담이 가다 보면은 그 좁은 쪽에 점점 마찰이 생기면서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물렁뼈, 연골이라는 게 조금씩 눌려요. 마찰이 생기고. 그게 젊었을 땐 모르는데 계속 누적이 되면은 어때요? 늘리고 뼈끼리 닿으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인데,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맨발 걷기를 바른 자세로 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맨발 걷기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 바로 하기의 저자인 권호령 지회장님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도인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걷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바르게 걷는 것을 잠시 알려드립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하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11자로 걸어야 돼요. 좀 전에 8자로 걸으면 안 된다고 했죠. 목표 방향으로 자기 엄지가 향하도록 항상. 그래서 목표 방향을 향해가지고 엄지가 가도록. 대개는 한 5도 정도까지는 밖으로 약간 벌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우리 무게중심선이라든가 중력중심선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벗어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11자 걸음으로 걷되,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신발을 신고 발가락을 제대로 이용을 안 했어요. 왜? 신발이 발가락을 옥죄, 특히 다른 데보다도 발가락을 옥죄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걸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신발로 옥죄다 보니까 볼도 좁아진 상태, 저런 상태에서 걷다 보니까 발가락이 제 기능을 못해요. 발가락에만 엄지는 2개의 마디가 있고 나머지는 3개의 마디예요. 4, 3, 12 있잖아요. 이게 2개, 14개의 마디가 있는데, 이것들 양쪽에 24개잖아요. 그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못해 왔는데, 못하면서 어떻게 걷냐면은 제대로 걸으면서 발가락을 관절마다 다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면서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적절히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안 하고 그냥 강시 걸은 걷듯이 들었다 놓고 들었다 옮기는 거, 이런 식으로 걸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근육들이 다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펌핑 효과 얘기했잖아요. 혈액 펌핑 할 때도 얘네들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아치하고 작용해가지고 펌핑이 돼요. 물론 아치만으로도 펌핑이 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발가락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 발가락을 움직이려면 발가락 사용하는 보법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보법이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렇게 풍지에서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앞발이 뒤꿈치부터 닿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뒤꿈치가 닿은 다음에는 발 앞이 닿을 때, 앞부분이 닿을 때, 발가락 쪽이 닿을 때, 팔자 걸으면 대부분 바깥쪽이 닿아요. 무지라 그러죠. 1지, 2지, 3지, 4지, 5지가 있는데 대개 요 바깥을 먼저 닿는다고. 지금 여기 윗부분, 요 밑부분, 거기가 먼저 닿아요. 그분들은. 팔자 걸음 걷는 분들은. 그렇게 걷게 되면은 무게중심도 그쪽에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 물집이 생긴다든가 굳은 살이 생긴다든가 티눈이 생겨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막고, 걔가 힘을 쓰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지에 마디가 2개밖에 없는 거는 힘 쓰는 데는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보조 발가락이에요. 4개는 방향을 잡는다든가 균형을 잡아준다든가. 엄지가 힘을 쓰는 건데 엄지 쪽으로 안 디디고 그쪽으로 하면은 0.1초라도 그쪽이 먼저 닿으면 거기가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 무리가 가가지고 굳은 살이 생기면서, 원래 굳은 살이 안 생겨야 돼요. 발에서 굳은 살이 생기거나 물집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디딜 때 뒤꿈치 다음에 엄지 쪽을 먼저 디딘다 생각하고, 원래는 엄지와 검지 사이가 무게중심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팔자 걸음 걷고 막 바깥쪽을 디뎌가지고 대개 보면은 신발 뒤꿈치도 바깥쪽이 거의 90% 이상이 닿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냥 엄지부터 디딘다. 엄지부터 디디는 식으로 디딘 다음에 뒷발을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뒷발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돼요. 뒷발을 구부린 상태에서 뒷발로 땅을 차는 추진력을 얻는 겁니다. 추동력, 추진력.
그래서 뒷발을 차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 나가는 거죠.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처음엔 걸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분 좋을 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분 좋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사뿐사뿐 걷잖아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뒷발을 뒤꿈치부터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뒷발을 살짝 들어주지 뒤꿈치. 그러면 기분 좋게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 걸음으로 걸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실습을 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제가 구분 등에다가 어깨도 말리고 이런 상태로 점점 가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장기들 제일 영향받는 게 뭐겠습니까? 심장하고 폐 같은 것들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갈비뼈 이쪽 안에를 이제 케이지라 그래가지고 세장처럼 비유하잖아요. 그 세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는 갈비뼈 이 안의 영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또 누적이 돼서 문제가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펴주기 위해서 자세를 그렇게 바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강조하는 게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워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가펴허세라 그랬었는데 가펴허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펴허세 하면서 걷자 그랬는데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 방법을 하시되 그 방법을 또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펴허세를 하면서 가슴 펴고 자꾸 허리 세우면 의식적으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팔을 제대로 흔들어주면 돼요. 팔을 제대로 흔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걸을 때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뭐 들고 가거나 뭐 뒷짐지거나 이러는데 물론 뒷짐지는 자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걸을 때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깨 아픈 것도 낫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오십견 있는 분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데 팔을 흔들면서 걷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특히 많이 그렇게 걷더라고요. 그 러닝머신을 타면서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팔 흔들어라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팔을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 고개가 저절로 앞에 오게 되고 거북목이 될 수도 있고 구분등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가슴 펴고 허리 세우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팔꿈치만 조금 의식하면 돼요. 팔꿈치를 이렇게 약간 구부려져도 되고 펴서 하셔도 되면 완전히 이렇게 펴는 건 경직이기 때문에 좋잖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갈 때 진동 이렇게 평상시 시계 진자처럼 할 때 뒤로 갈 때 살짝만 의식 더 하면 돼요. 팔꿈치를 뒤로 살짝 밀어주세요. 그렇게 걸으면 가피허세가 저절로 됩니다. 요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11자로 걸으면서 뒤꿈치 들듯이 사뿐사뿐 걸어가면서 가피허세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주문을 안 외워도 팔꿈치만 뒤로 살짝 쳐주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을 펴고 허리를 세우고 맨발로 11자로 팔을 흔들면서 걸으면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영차!